발표자 김소민입니다. 아파트너 직원을 위한 기업 경영 KPI 대시보드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 중점 마케팅 컨설턴트 이슈입니다. 팀원은 김소민, 백현주, 이성윤, 김남희이고 시각화 팀원들로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총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기업 경영 KPI 대시보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입니다. 협력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 1위 아파트 앱 아파트너입니다. 전국 2,985단지 230만 세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아파트 앱 브랜드와의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너는 업계 최고의 기업과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1을 비롯한 다양한 유수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중 아파트너가 적용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부분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를 선점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의 선정 이유입니다. 우선 기업 선정의 배경에는 프롭테크의 급속한 발전이 있습니다. 프롭테크 기업 중 벤처 확인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6%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대가 있는 반면 프롭테크 시장의 데이터 에밸류에이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주 고객층은 실사용자이다 보니 광범위한 고객층에 맞추게 되어 사내 데이터의 깊이는 약해진다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직원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사내 데이터에 접근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as-to-be를 설정하였습니다. 내부 데이터 열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간 설정부터 추출까지 단 2분 내로 가능한 대시보드로 해소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리대시의 한계를 태블로 시각화를 통해 해결하며 발표 자료의 데이터를 반영하려면 추가 노고가 필요한 부분을 PDF, PPT, PNG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측에서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한 지표들을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셀렉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이에는 사용자 참여도 지표, 매출 지표 등이 있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KPI 지표별 요청 데이터 항목 및 형식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았습니다. 사용한 데이터 스키마를 보시면 아파트먼트 스태트는 앱 액티베이션, 커뮤니티 스태트와 1대 N 관계를 맺고 있고 레비뉴 스탯과 컨트랙 스탯은 피리어드를 기준으로 여러 테이블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테이블이 여러 컬럼을 이용하여 지표를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테이블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 되었으며 이를 진행했습니다. 행렬 전환, 문자형에서 날짜형으로 데이터 형식 변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필터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시보드 페이지별로 정리된 데이터 시트를 병합했습니다. 추후 기업 측에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대시보드 페이지별 데이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시보드는 아파트 점유율 대시보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면에서는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너와 경쟁사의 점유율을 아파트 단지 수와 세대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넛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대 유형 필터를 적용하면 특정 규모의 단지 점유율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 화면에서는 지도 위의 각 지역의 점유율과 연도 및 월 필터를 통해 특정 시점의 점유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시기별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가입 추이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대시보드 상단에 당월에 신규 가입된 단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그래프에서는 누적 목표와 실제 신규 가입 단지수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채널별 계약 실적은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냈습니다. 영업 채널명은 마스킹 되었으나 어느 업체 및 계약 채널을 통한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뉴인 고객 활성화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메뉴바에는 DAU, MAU, 리텐션, 비짓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DAU, MAU입니다. DAU는 하루 동안, MAU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보유 사용자 수를 나타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단지수 추이를 기업 내부의 기준인 V1과 V2로 나누어 두 사업 분야의 사업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MAU 데이터와 DAU 데이터를 누적 형태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의 월별, 일별 활성도 추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텐션 대시보드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V1과 V2 가입자 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각 버전의 성장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버전의 연도별 리텐션 레이트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지율의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리텐션 레이트 평균치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율 동향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방문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비지트 레이트 대시보드로 연도별 총 세션 수 변화를 시각화하여 사용자 행동 수준의 변화 파악이 가능하며 총 세션 수를 가입자 수로 나눈 비율을 분석하며 가입자당 세션 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방문 횟수를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의 방문 빈도 추이를 확인하며 MAU 대비 총 세션 수 비율을 통해 사용자당 월 평균 세션 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담은 대시보드입니다. 전체 총 매출 추이를 통해 연도별 전체 매출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별 총 매출 추이를 통해서는 선택된 연도의 월별 매출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며 계절별 매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입이라 마스킹 처리를 하였지만 광고 매출 등과 같이 매출 항목별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으며 주력 매출 항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서비스 관심도 대시보드입니다. 게시글, 공지 게시글, 소통 공간 게시글, 댓글, 반응 추이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월별 총 게시글 수와 댓글, 반응 데이터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좋아요, 공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게시글의 효과와 고객 반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시보드는 광고 매출 대시보드입니다. LA는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광고이며 DA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으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LAD의 광고 매출 추이에서는 월별 목표 매출 대비 실제 매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인 차트와 막대 차트를 통해 성과 달성 여부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널별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특정 채널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누적 매출 차트를 통해 전체 매출 기여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기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분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서비스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 커뮤니티 카테고리를 수집하고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고객층이 분포한 맘카페 커뮤니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점하여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조회수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 토픽 시계열 분석, 공부전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스키마를 구조화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개 테이블의 다양한 컬럼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스펠을 활용하여 맞춤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불용어 사전을 설정하여 분석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다시 불용어 사전에 추가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처리 함수를 정의하며 이모지, 특수문자 등을 제거했습니다. 한국어만 남기고 자음, 모음만 있는 불완전한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토큰화 함수를 정의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화한 후 명사만 추출하여 필요한 주요 단어만 남겼습니다. 이후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결합하였고 주요 단어로 변환하여 문자의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모델의 입력 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리뷰 길이를 590개로 제한하며 셋을 사용하여 토큰의 중복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LDA, 코버트 토픽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LDA는 모든 문서와 문서 속 단어들의 임의의 토픽 번호를 부여하고 토픽 단어 분포를 계산하여 키워드의 토픽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펄플렉시티, 토픽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코이어런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를 시각화해서 살펴본 결과 최적의 토픽 문집을 12개로 선정하였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LDA 분석 결과입니다. 각 토픽에 대한 개수는 모델에서 빈도에 따라 임의로 설정된 값이고 각 토픽당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지역 기반 서비스, 교육 및 어린이 서비스, 맛집과 쇼핑과 같은 토픽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버트 토픽 모델링입니다. 버트 기반 인베딩 클래스 베이스드 TF-IDF를 사용한 방법론입니다. HTTP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축소된 인베딩의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통해 지역 기반 타겟팅, 건강 및 교육, 가족 중심 서비스, 여가 및 취미와 같은 토픽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LDA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호버트 토픽은 문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픽마다 세부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데이터의 특성상 토픽 내 키워드들이 반드시 연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를 포함할 수 있는 LDA의 결과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출한 토픽을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월별 인기 토픽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진행한 배경은 추후 아파트너 관련 프로젝트에서 논의될 토픽을 예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1년 4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4년 12월 이후에 인기가 있을 만한 토픽을 예측하여 프로젝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데이터에 대해 감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토픽 모델링뿐만 아니라 게시글 및 댓글 내의 특정 감성 유발 포인트와 얻기를 목표로 긍부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긍부적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AI 허브의 감성대화 말뭉치 데이터셋으로 6개의 기본 감정을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분리하여 1:1 비율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모델은 비정형적 테스트 특징의 강점인 KC 엘렉트라입니다. 모델 학습에서는 피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 학습의 데이터와 아파트 내에서 제공한 데이터 간의 차이로 인해 학습에 관한 우려가 있었지만 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확도 95%로 모델 성능이 양호하였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조회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글에 대한 유저의 관심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이는 추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신속히 조회하고 시각화하여 협업을 촉진하며 KPI 모니터링과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 효과를 지닙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포맷으로 자료를 쉽게 추출해 발표 자료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단위 커뮤니티에 관련된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동 패턴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와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